저도 처음 했을 때 어떤 상품 팔아야 될지 사실 이제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세벽입니다. 오늘은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매출이 3개월 만에 4천만 원대 정도까지 만들어내셔서 제가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통한 슬림낫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번에 30살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쩌다가 이렇게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작년 10월 31일부로 회사를 퇴사하게 됐어요. 퇴사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 제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게 아니고 회사가 이제 갑자기 없어졌어요.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해서 내가 돈을 벌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에 회사를 알아보니까 제가 좋은 대학이나 자격증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 욕심에 차는 그런 회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받아줄 만한 그런 회사들도 없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뭘 하지 생각을 하다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알게 되어서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버는 법 이런 걸 보고도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구매 대행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돈은 어떻게 버는 거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사고 싶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결제나 배송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해외 제품 하나 사기 위해서 되게 번거로운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간편하게 해줌으로써 그 사이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배송 기간이 꽤 길지 않아요? 예, 저희가 실제로 배송을 해보니 10일에서 14일 정도 이제 뒤에 이제 수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이제 소비자들이 되게 빠른 배송을 원하잖아요. 쿠팡도 로켓 배송이 빨라서 흔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14일 걸리면은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저라면 구매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나 봐요, 이거를. 네, 실제로 해외 직구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해외 배송 14일이나 걸리는데 그러면 국내 거를 사지 왜 해외 배송 자체가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매 대행이라는 비즈니스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은 저도 많이 가졌었어요.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이제 팔아보니까 많이들 구매하시고 대부분 해외 구매 14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제품을 사느냐 보니까 국내에 없거나 해외에서만 꼭 반드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수익 이런 것들은 혹시 뭐 3개월 차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처음 스토어를 연 거는 10월 중순쯤에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제 이런 행정 업무는 다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주문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10월 31일 날 첫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3개월 차가 이제 지나서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드는 수준이죠. 그래서 4개월 차 되었고 3개월 차 매출이 저는 사업자를 두 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업자는 3,200만 원으로 마감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는 1월 달에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1,100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진이 어떻게 되나요? 마진은 제가 두 사업자 합쳐서 한 20% 중반대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 25, 6%. 네, 그 정도 그렇죠. 정도. 근데 보통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면 되게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매출을 쳐내는 것도 1,000, 2,000 정도 되면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지금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어때요? 처음에 제가 매출 1,000만 원대는 사실 엄청 힘들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매출 1,000만 원대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가 사실 힘들었었는데 대부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주문이 업로드를 하다가 주문이 한 건씩 들어오잖아요. 오늘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다 보면 내일도 주문이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실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대보다는 사실은 지금 매출이 4천만 원이지만 그때보다 사실 훨씬 업무 강도는 더 쉬워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혼자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1,000만 원대까지는 혼자를 하다가 이제 수익이 그때 뭐 2, 300 정도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도저히 혼자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겠다. 업로드는 사실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이제 못하고요. 주문 들어오는 것만 쳐내도 사실은 거의 시간이 없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그 정도 한계예요. 순이익으로 따지면 250에서 350 정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업로드하는 그런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람을 써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네,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사람을 쓴다라는 게 말이 쉽지 보통 사람들은 지금도 사업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쓴다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떨어질까봐 사람을 뽑아서 인건비 나가는데 매출이 떨어질까봐 못 뽑는 것도 있고, 사람을 뽑았는데 시킬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뽑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사업인데 이렇게 사람을 바로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다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매출 1,0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내가 순이익이 300 정도가 나오는데 사람 쓰면은 여기서 수익이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내가 벌던 수익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매출이 안 오르면 그렇게 되는 게 뻔하니까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사람을 못 쓰거든요. 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을 안 쓰고 이대로만 가면 이제 제품 업로드나 매출 성장할 수 있는 데는 내가 시간을 1도 투자할 수 없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은 더 벌 수 있어도 네.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단순 업무들은 제가 업로드 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썼었거든요. 제가 혼자 했을 때. 네네. 그럼 그 4시간에 대해서 뭐 알바나 직원을 구해서 이제 100% 다 그쪽을 맡깁니다. 네. 그러면 그 4시간을 제가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4시간을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네. 그런 데 다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업무들을 외주로 주고 네. 나는 매출을 올리는데 집중을 한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현직 구매 대행 업자들도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 하는데, 구매 대행은 물건을 보지 않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CS,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나 조립 방법에 대한 CS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받았는데 문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반품이나 파손도 있을 수 있고, 네. 기능 고장,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개월 된 입장에서 어때요? 제가 지금 상품을 파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 제가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은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사실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이미 이 상품을 알고 찾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상품 설명이나 그런 경우는 문의는 들어오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전기 톱이다, 톱이라 그래도 사용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네. 뭐 이런 선반이다 그러면 조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CS는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중국에 있는 판매자한테 따로 이제 연락을 취하면 네. 대부분 중국 이제 문화 자체가 뭐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네. 제품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동영상을 많이 들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타오바오나 이런 이제 판매자들한테 이거 제품 사용 설명하는 거 동영상 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분들이 거의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제가 이제 전달해주고 그렇게 대부분 상품 설명은 다 처리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배송이 멀리서 오는 거고 내가 물건을 직접 보고 검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파손이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네, 반품이나 파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파는 분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제가 매출 1,000만 원대랑 지금 4천만 원대랑 비교를 했을 때 반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할 때가 제가 1,000만 원대 그런 고민들을 같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쵸. 사실 근데 지금 4천만 원을 팔지만 그때 어려운 강도가 100이었으면 지금은 강도가 10, 20 정도밖에 안 어려워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왜냐하면 반품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 시간이 사실 쏟아지는 게 엄청 많아요. 물론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을 받았을 때 완벽한 제품을 보내야 되는 게 사실 윤리적으로 맞긴 하지만 네. 사실 구매 대행업자들 같은 경우는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반품을 하려면 최소 그 상품을 처리하는데 3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품이나 파손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그 상품의 뭐 색상이 잘못 갔을 때는 절반 가격에 좀 사용하실 수 있겠냐, 그렇게 먼저 소비자에게 네, 협의를 요청하는 편입니다. 설득을 하는 거네요. 네, 설득을 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랬을 경우도 거의 다 받아주시고요. 또 파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제가 받아오게 되면 그게 또 처리하는 것도 일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반품 택배사를 또 보내줘야 되고 네네. 그런 거를 또 다 이제 막기 위해서 제가 그냥 환불을 100% 다 진행을 해드리고 현지에서 폐기 처리를 해달라고 이제 고객에게 부탁드리는 편이죠.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차라리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게 그렇죠. 스트레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보다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반품이나 파손 여기에 시간을 쏟기 싫어서 네네네. 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 반품이나 파손 이런 거는 제가 주문을 100건을 받으면 실제로 매출 4천만 원을 제가 이제 파손 이런 거를 계산해 보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매출에서 3%밖에 차지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 때문에 사실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받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의 장기성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장기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제가 들어보면 사실 이게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제가 당장 이렇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돈을 벌 수 있고, 장기적인 문제까지는 저는 이렇게 막 고민을 깊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성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장기성이 없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실 해외 직배송 이런 것들을 중간에 이제 중개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로켓 직구. 네네네, 그렇게 그 서비스가 물론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때 그 당시로 가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다시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사실 이런 게 좀 문제죠.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사실상 지금 당장 나한테 피해가 안 가면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고, 네. 그 당시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게 된다면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거 저도 좀 관점이 궁금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4개월 차 됐다고 했는데 네. 사실상 보통 아무리 배우고 공부한 구매대행 업자라도 3, 4개월 만에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매출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건가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건데요. 이제 올릴 만한 상품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하잖아요. 네네. 어떤 상품을 올릴지 이렇게 상품을 이제 고르는데 소싱이라고 하죠. 그 소싱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이 상품이 고객들이 봤을 때 원해서 원하는 욕구가 있어서 구매 결정을 하는 상품. 네. 예로 들자면 옷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싶다, 뭐 당장 필요하진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품들을 보다는 꼭 반드시 필요한 상품들 있잖아요. 필요한 상품요. 네. 자, 예로 들자면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네네.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트랙터도 사용이 될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농약을 뿌리려면 그에 따른 이제 뭐 도구들도 필요할 거예요. 아, 그렇죠. 물을 줄 때 이동식 물탱크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물탱크 보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막 물탱크 갖고 싶어 막 이렇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필요해서 사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로 거의 대부분 채우다 보니까 실제로 주문으로 이어지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옷 같은 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그렇지만 농사 지을 때 뭐 농약을 담을 통이나 네. 이런 것들은 그게 없으면 실제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런 것들을 위주로 소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시중에 되게 많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시중에 국내에서 파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품목들이요? 네, 그런 품목들이 국내에서 팔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아까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이 배송 기간이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국내에서도 구하기 어렵고 필요한 상품군이면 네네. 그게 사실 배송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구매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제품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국내 없습니까? 예, 그렇죠. 아, 구매 대행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계신데 하면서 뭐 특별하게 힘들었던 거라던가 이런 게 특별하게 힘든 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힘든 점은 이게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출근 퇴근 시간은 있지만 사실 일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서도? 그렇죠. 퇴근하고 나서도 일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미래 매출이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출퇴근 정해놓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솔직히 얼매이는 게 아닌데 저희가 네. 출퇴근을 네, 저는 이제 집 앞에 10분 거리에 있는 스터디 카페가 사실 제 사무실이에요. 거기 한 달에 11만 원 주고 끊어서 사실 노트북 한 대 들고 가서 제가 이제 사무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집에 있으면 사실 뭐 누워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힘든 점이 별로 없었다면 그러면 뭐 장점은 뭐가 있나요? 좋은 점?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일단 노트북 한 대가 있으면 사실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아 그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하는 그런 노트북 거죠. 한 대만 있으면은 이제 공간의 자유는 자유로워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뭐 스터디 카페에서 일을 했다면 네네네. 뭐 하루 정도는 풍경이 좋은 카페 그런 데 가서도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일은 계속 해야 되네. 네네네. 그래서 일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일을 이제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업무 강도가 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업무는 되게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나는 거라서 시간과 공간의 자유는 있습니다. 시간도 내가 할당량을 채워오고 그만두겠다 그런 식으로 개인이 컨트롤만 가능하다면 네네. 시간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업무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싱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 보통 처음 이 사업을 진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를 팔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처럼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초보자분들한테는 그것도 너무 힘든 네.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일 처음 딱 구매대행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템을 이제 팔 상품을 찾을 때. 저도 처음 했을 때 어떤 상품 팔아야 될지 사실 이제 막막하기도 했었는데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품을 올릴 때 그 전에 상품을 올리지 말아야 할 상품군들이 있어요. 아 법적으로라든지. 네, 법적으로 예를 들면 상표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이나 네네. 네, 캐릭터 그런 것들은 이제 올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만 제외하고 올려보는 거예요. 우선 이제 올리는 것도 하루에 50개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문제되는 상품 빼고는 다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상품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빨리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상품을 올렸는데 매출이 왜 바로 안 나오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다가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유튜브나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저희 카페도 그렇고 다른 카페들 보면은 그런 막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 네. 이런 것들을 보다가 내가 막상 했는데 매출이 되게 안 나와서 거기에 되게 좀 많이 조바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팔릴 거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 한 200개, 300개, 500개 정도까지는 올려보시면 그래도 판매가 되거든요. 많은 돈이 벌리진 않아도 판매는 돼요. 그 맛을 먼저 느껴보고 나서부터 소싱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쏟아보고 감을 잡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짧지만 구매 대행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구매 대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소싱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거 대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멘탈. 아 마음가짐. 네, 진짜 멘탈이 중요해요. 네. 중간에 매출이 저는 4,500만 원 수익이 남는 분도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건 이유가 뭐죠? 근데 그게 이제 멘탈 관리 문제예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아까 파손이나 이제 반품 이런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랑 뭐 통화를 하고 그 상품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모든 진이 다 빠지고 이 돈 벌려고 이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멘탈 관리를 하시고 아까 제가 반품이나 파손 처리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지 네네. 그것만 명심하시고 하시면 사실 멘탈 문제는 한 절반 이상은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마인드를 관리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도 네. 유튜브에도 뭐 카페에 글을 쓸 때도 항상 저는 사실 마인드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좋은 아이템 소싱 방법, 노하우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것도 흡수를 할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을 실제로 하면서도 뭐 매출이 많이 나와도 자기 마인드가 단련이 안 돼 있으면 또 CS에 이제 많이 타격을 받아서 또 그만두고 결국에는 이게 다 사실 아이템 소싱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큰 비중을 두는 한 가지일 뿐이죠. 네. 결국에 그게 구매 대행의 뭐 승패를 정하는 건 사실 그냥 마인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마인드에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 마인드가 가장 집 지을 때도 기둥인 것처럼 네. 그런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받쳐줘야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네. 추가적으로 이제 2편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이제부터 계속 구매 대행 사업을 일단은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속 일단 이걸 지금 메인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라든지 장기적으로라든지 목표나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전개를 할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네, 저는 우선 지금 사업자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에 쏟는 시간은 이제는 한 4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쓰는데 그런데 아직은 매출액이 일단 1억 정도 가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1억 가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그 동시에 저는 최대한 제 시간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네네.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훌륭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구비를 하는 게 목표이고요. 아, 그러니까 완전 사업화 시스템으로 사업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 1억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억까지는 올해 상반기쯤 할 수 있지 그럼 않을까요? 거의 1년도 안 걸린다는 거네요. 이 추세라면요. 아, 네.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오면은 또 이편 찍을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 예. 좋죠.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부분 외에 노하우는 진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나의 뭔가 밥그릇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100 중에서 한 2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 이 방법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 가지고 한 달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 안 돼서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네네네. 근데 오늘 이제 내용에서 사실 중요한 소싱 방법 중 한 가지도 말씀을 드렸고 멘탈 관리도 사실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이것들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만 탄탄하게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면 오늘 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